여러분, 논리적 문제 해결의 핵심은 바로 이슈트리입니다. 이는 혼돈 속에서 명확한 길을 찾아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하위 이슈와 근본 원인으로 나누고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여러 관점으로 분해하여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구조 없는 사고는 필연적으로 혼란을 낳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비구조화된 나열은 정보의 중복과 누락을 발생시키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 개념인 MEC, 즉 상호배타적이며 전체 포괄적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문제를 명확하게 분류하여 모든 요소를 빠짐없이 다루면서도 서로 겹치지 않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사고의 시작점입니다. 질문의 질이 답의 질을 결정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핵심입니다. 로직 트리가 구성 요소나 구조를 분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이슈 트리는 해결해야 할 논점, 즉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의 형태로 문제를 전개합니다. 이슈란 예 또는 아니오로 판단할 수 있는 논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직을 해야 하는가 혹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이죠. 다음으로 Y트리는 현상 이면에 숨겨진 인과관계를 밝히는 도구입니다. 논리의 핵심은 결국 인과관계에 있습니다. Y트리는 단순히 현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며 근본 원인을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해결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결과로 이어지는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인식의 깊이는 해결책의 수준을 완전히 바꿉니다. 보시는 사례처럼 바닥에 기름이 범벅인 현상부터 시작해서 왜 그런가? 를 계속 묻다 보면 결국 회사의 구매 정책이 최저가 입찰 제도이기 때문이라는 근본 원인에 도달합니다. 원인을 찾는 깊이가 얕으면 기름을 닦는 것과 같은 미봉책에 그치지만 깊이가 깊을수록 최저가 입찰 정책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픈 기억이지만 성수대교 붕괴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했습니다. Y트리 분석을 통해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시공 부실과 설계 및 공법 문제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분당 신도시 건설로 인한 레미콘 및 중장비 차량 통행 급증이 다리의 물리적 하중을 가중시켰습니다. 결국 시공 부실과 외부 환경의 복합적인 작용이 붕괴를 초래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모호한 불안을 구체적인 과제로 전환하는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문제인식 단계에서는 현상을 관찰하고 맥락을 이해합니다. 둘째, Y트리 분석을 통해 Y소를 반복하며 인과관계를 구조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설정 단계에서는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원인을 구체적인 과제로 만듭니다. 제대로 된 문제인식이 있어야만 올바른 과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Y트리가 과거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도구였다면 하우트리는 미래의 해결책을 설계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소하우 라는 질문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단순히 동전 뒤집기 식의 해결안이 아닌 참신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추상적인 목표는 실행 가능한 조각으로 분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점 고객 만족도 제고라는 추상적인 목표는 고객 응대 프로세스 개선, 고객 안내 시스템 개선, 직원 응대 역량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각 과제를 구두화서면 동시 안내, 대기 시간 온라인 확인, 주기적 CS 교육과 같이 더 세분화하여 실행 가능하게 만듭니다. 실행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이디어 수준에서 머무는 것은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고객 응대 프로세스 개선이라는 아이디어를 소하우 질문을 통해 직원의 멀티태스킹 능력 확보, 소요시간 기준 업무 재배분, 간편, 업무의 온라인 처리 시스템 구축과 같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분해해야 합니다. 구호로만 존재하는 해결책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과제의 구조화는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시간과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부차적인 논점들을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림처럼 핵심 논점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사소한 여러 논점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결정적인 20%에 집중하십시오. 파레토의 법칙, 즉 80-20 법칙은 전체 결과의 80%가 20%의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부차적인 80%의 원인에 매달리면 시간 낭비는 물론 문제 해결의 수준도 낮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20%의 원인을 찾아 집중하는 것이 성공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세 가지 주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중요도입니다. 매출, 이익,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고려합니다. 둘째, 긴급도입니다. 검토에 필요한 시간과 늦추었을 때의 리스크를 평가합니다. 셋째, 난이도입니다.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을 예측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논점을 제외하고 핵심 논점을 선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도 또는 임팩트와 난이도 또는 실행 용이성을 축으로 나눈 4개의 사분면입니다. 임팩트가 높고 난이도가 낮은 과제는 최우선 과제, 즉 퀵 윈즈에 해당합니다. 임팩트는 높지만 난이도가 높은 과제는 장기 과제로 분류됩니다. 임팩트가 낮고 난이도도 낮은 과제는 필러즈, 당장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누적되면 임팩트가 생기는 경우로 보조적인 리스크로 분류합니다. 마지막으로 임팩트도 낮고 난이도는 높은 과제는 과감히 제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논리는 결국 행동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슈 트리로 문제를 구조화하고 Y 트리로 근본 원인을 찾고 하우 트리로 해결책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집중해야 할 과제를 결정했습니다. 과제의 구조화가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시간을 들이고 몸을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논리적 사고는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